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9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약, 어, 1시간 40여 분, 1시간 50분 정도 가까이 그 미팅을 좀 하고 왔습니다. 이유는 지난주에도 제가 다녀왔지만, 그 경찰 측에서 저희 사건과 관련해서 불송치 의견으로, 어,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그 불송치 이유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도 두 가지를 받았었고, 이번 주에는 약 다섯 가지 정도 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다녀왔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 이 경찰의 의견은 저희가 제출한 이 증거 자료, 설명, 의견서, 진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불송치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 가지고 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준비를 해갔었고, 그런데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뭐가 부족하고, 또 이 부분은 뭐가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반박이 없는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미 불송치를 염두에 두고서 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저는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송치를 하든 불송치를 하든 경찰에서는 경찰 측에 이런 사건과 관련이 되어서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송치를 하든 불송치를 하든 이것과 관련해서 고발자든 고소자든 이쪽에다가 사전에 그 송치 뭐 통지서, 불송치 통지서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기 전에 고발자나 또는 그 고소인들에게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게 송치 또는 불송치가 될 거다라는 그런 통보를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더 듣거나 하는 경우가, 뭐 거의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 토요일에 연락을 한번 받았고, 지난주에 또 연락을 받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불송치 사유에 대한 부분, 불송치를 해야 된다는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화상으로도 뭐 조금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15분 정도 그러고 나서 어, 지난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불송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불송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족한 부분을, 송치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제가 전달을 했고, 거기에는 증거 자료, 기록물, 객관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전달을 했고, 지난주에 연락이 온 거를 다시 이번 주에 불송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 가지고, 한 다섯 가지를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송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증거 자료, 그리고 기록물, 그 다음에 객관성, 뭐 그 다음에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두 번의 의견서, 진술서 제출과 함께 어, 미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에 대해서 경찰은 그러면은 처음에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여전히 불송치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이
고발인이 진술을 하고 의견을 제출을 하고 거기에 증거물, 기록물 이런 것들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시한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결국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게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5가지 요번 주에 어제 다녀온 내용 해명한 해명이 아니고 그 불송치를 결정을 하는 데에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그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불송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제가 그거를 다시 불송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의 내용들, 그거를 증거물, 뭐, 기록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먼저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은 그 답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답변 부분이 여전히 명확치도 않고 이게 법리적으로 송치를 할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를 꼬집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불송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울산경찰청에 반부패 수사팀에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올라오면서 통화를 한 사람은 이번에 또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왔대요. 그러면은 이 4명 중에서 우리의 사건은 한 명만 지금까지 수사를 해 온 거예요. 근데 수사를 했다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참 의문스러운 게 불송치를 하게 된 그 수사의 기록물들은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 했던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불송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이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게 자기는 그 법을 전공을 해서 법을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불송치를 해서 이거를 검찰의 의견을, 뭐, 소위 말해서 검사 정도가 되면은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뭐, 로스쿨 또는 사시 패스를 한 사람들이 검사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법적으로 이 수사한 기록물들, 그다음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 의견서, 진술서, 뭐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 어, 고발 고발장 이런 내용들 전부를 포함을 하면은 그거를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검찰이 좀 더, 법리적인 해석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불송치를 해서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이런 의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외에 배임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경찰의 답변이에요. 경찰이 말한 이야기예요. 울산경찰청에서. 그러면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법리적으로 이거를 확인을 하고 있다.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준 내용 외에는 실제로 추가로 그 사람들이 수사를 했느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던 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고발한 사람을 출석 조사를 해서 배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제시를 했던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 느꼈던 뉘앙스는, 느낌은 이미 이거를 불송치로 결정을 해놓고 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전에 이미 경험을 했어요. 강남경찰서에서 4명의 수사관이 15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불송치를 했어요. 그 불송치한 날짜가 제가 불송치 통지서 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24년 6월 29일이에요. 그 다음에 7월 3일인가 7월 4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요청에 대한 알림이 저한테 온 날짜는 7월 3일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7월 1일에 재수사 요청을 강남경찰서에 했다라고 통지를 제가 문자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울산경찰청에서도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사유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납득이 좀 안 된다. 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은 경찰에서 했는 내용이 단 3일 만에, 뭐 6월 달은 30일까지밖에 없으니까 29, 30, 7월 1일, 3일이 걸렸어요. 3일 만에 검찰에서는 단 3일 만에 이 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검토하는 기간이 한 달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30일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불송치에 대한 검토는 약 90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송치가 되고 수사가 좀 더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 수사를 하지만은 불송치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를 보안 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재수사 요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한 거는 기초 수사 정도라고 제가 어제 올라오면서 경찰 출신 분하고 지금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오면서 전화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 불송치가 됐는 게 이렇게 넘어온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짧은 시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경찰의 의견 자체도 이 그분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예요. 배임에서는 우리는 피해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에 피해자는 KOK 재단, 즉 법인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분도 KOK에 스테이킹을 하신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출신으로서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 이런 것들을 뭐 계속 보셨겠죠. 이게 사기는 아니다란 거고, 그러면은 배임으로 이게 불송치가 됐다는 거에 깜짝 놀라면서 이게 불송치가 왜 돼야 되는지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은 정말 부끄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불송, 그러니까 강남경찰서에서 경찰이 15개월을 했는데 단 3일 만에 불송치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라고 했는 것처럼 이 울산경찰청에서 약 9월 30일이고 12월 13일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약 10개월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약 9개월 한 16, 7일 정도 동안 거기에 우리 사건이 넘어와 가지고 뭐 수사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솔직한 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찰이 따로 수사는 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들은 벌써 사기 등으로 어, 그 송치를 했고 기소되는 사람이 재판에 회부가 되는 사람이 벌써 6명이에요.
거기에서 결론이 날 거다라고 그게 또 수사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스테이킹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이 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의 결과가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녀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불송치 사유에 대한 부분을 이게 송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그 증거 자료 기록물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시를 할 수 있다면은 송치 의견으로 해서 검찰로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약 1시간 40분, 50분 정도 시간 동안 제일 처음에 제가 이게 20여 페이지가 되는데 20페이지 정도 되나요? 뭐 21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5장의 진술서 내용의 나머지는 어, 이 첨부 자료로 기록물들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거를 먼저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가 좀 여전히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답변 진술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답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상황을 아, 그렇군요 하면서, 어, 그냥 끝내버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서를 작성을 해왔으면은,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를 여전히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죠. 어떤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불송치, 그러니까 송치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어떠한 부분 때문에 있어요라고 해줘야죠.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리고 경찰이 사실은 뭐 안절부절 좀 못했죠. 그러면서 이 그 불송치 의견으로 넘겼더라도 제가 불송치를 하는 거에 그냥 어그리를 한 동의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미 결정을 해놨다. 불송치 의견으로 넘길 거다라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다. 그리고 경찰이 자기의 법 지식이나 법리적인 해석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100%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불송치를 해서 검찰로 넘기면은 검찰에서 또 다른 이 내용을 보면서 법리적 해석을 해서 불송치가 맞는지 아니면은 이게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재수사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제가 경찰한테 또 추가로 물었는 게 이거예요. 재수사 요청으로 넘어왔을 때 경찰에서 다시 불송치를 할 가능성이 크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송치할 가능성 쪽이 훨씬 높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굳이 여기에서 불송치를 하기로 답변도 하지 않고 추가로 제시한 증거 자료부터 해서 뭐 설명한 내용, 진술서 내용 이거 거기에다가 구두로 1시간 한 4, 50분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그런 게 다 그 내용 글로만 해가지고 다가 만족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그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 명확하다는 거를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그만큼 가졌던 건데 결국에 불송치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뭐 어떠한 반박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 이 이유를 그 이유를 내놓은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짚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불송치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라. 그러면은 검찰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번에 또다시 불송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재수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불송치에 대한 이 재수사 요청이 되는 확률이 약 1에서 4% 정도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요. 정말 희박해요. 근데 강남경찰서에서 단 3일 만에 불송치 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이 왔듯이 경찰이 한 번 그 짓을 했고 두 번째 울산경찰청에서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했을 때 여기에 피해자로서 우리가 KOK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날부로 뭐 일주일 이내로 울산경찰청에 대대적인 그 집회 시위를 한번 해야 돼요. 이게 경찰청, 그 서울에 있는 본청 경찰청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울산경찰청에서 하든지 피해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집회를 한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경찰이 그 동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진술서 상에 그렇게 그 내용을 뭐 이전에 의견서든 진술서에도 그런 내용을 써놨지만은 이 검찰로 넘어왔을 때 반드시 고발인의 의견을, 진술을 꼭 한번 들어달라고 그 내용을 제가 넣기도 했지만, 경찰에서도 불송치 의견을 넣으면서 불송치 의견을, 의견서 상에 고발인의 진술을 꼭 한번 들어주십사 하는 내용도 포함을 시켜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불송치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의리를 한 거예요. 경찰이 이미 결정을 해놨는 데서 여기에서 아무리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두 가지, 이번 주에 다섯 가지를 그 불송치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제가 그 불송치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거는 혐의 있음에 해당이 되는 그 요건에 만족이 되는 것들을 제가 제시를 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이거는 이 부분이 부족하고 해서 불송치다. 이번에 다섯 가지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들이 각각 불송치를 하는 것이 맞는, 그러니까 송치를 하기에 이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가 어떠한 이유를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유를 상대방한테 줬을 때, 그 상대방이 답변을 했을 때, 여전히 이게 맞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이 부분은 부족해요. 이게 어떻게 증명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없이 그냥 부송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했나? 그러니까 금방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불송치만 하겠다는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미 경찰은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느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 이러한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이 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어, 내일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킹 한 거를 현금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스태킹의 개념이 없으면은 이 사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강남경찰서에도 띠리한 경찰이 진행을 해서 불송치 처리를 했는데 거꾸로 재수사 요청이 왔는 것처럼 검사가 필터링을 해줬다. 그 다음에 울산경찰청에서 다시 불송치를 했는데 이게 제가 만남이 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추가 진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했을 때 이게 불송치 됐던 게 재수사 요청을 다시 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경찰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경찰들이 우리가 낸 세금을 축을 내고 피해자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올라오는데 정말 제가 계속해서 이게 불면증이 있다 보니까 뭐 한 3시간 정도라도 잤는지 제가 확실치가 않아요. 눈도 아프고 피곤하고 멍하고 한 2시간 반 정도 갔다가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만나서 약 한 2시간 정도 또 이거를 진술을 하고 다시 2시간 반을 화장실 한번 뭐 갔다 오는 거, 화장실 잠시 들렀다가 볼일 보고 또 2시간 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도 좀 혼미해지는 것 같고, 결과도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달랐고, 그러니까 그 피로도는 훨씬 컸었어요. 이게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전에 해온 게 경찰보다는 검찰에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고, 좀 들여다보고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강했다는 거예요. 비교 우위죠, 검찰이.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단시간에 뒤집어 놨을 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넘어갔을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갖춰졌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은 기간 동안의 이 수사 내용은 부실하고, 부실하다는 이야기는 피해자하고 가해자의 비율을 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가해자는 소수고 또는 혼자고 피해자도 혼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이런
피해 규모를 따지면은 한 10여 명에 약 80만 명이 가해자 한 10여 명에 피해자가 약 80만 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80만 명 정도의 피해자들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게 누가 하고 있느냐? 경찰이 하는 거예요. 수사에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라고 했을 때 이 직접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경우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을 경우에 과실치사라는 죄목을 갖다 붙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을 살게 만들지요. 경찰이 이렇게 하는 거는 과실치사에 해당이 될 정도로 되게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지도 모르면서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 부실 수사가 무조건 하고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송치, 불송치에서 저는 송치 의견으로 넘어가기를 바랬느냐? 송치 의견으로 넘어가야지 검사가 보더라도 이거를 기소할 건지 불기소할 건지 기소를 하고 싶은데 이 수사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갖고 보안 수사를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검찰에서 보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불기소 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불기소를, 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를 보안 수사를 내리겠지요. 그럼 경찰이 그거를 불기소 사유가 될 만한 부분을 보충을 해가지고 그게 만족이 되면은 기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경찰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상대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송치로 해서 넘어갔을 때는 어쨌든 혐의 있다고 경찰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소장을 쓰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쓰고 뭐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공소장을 쓰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불기소라고 했을 때는 더군다나 이게 사기 등으로 이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까지 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대충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우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훨씬 제가 불기소 건에 아니, 그러니까 불송치에 대한 건은 90일, 송치건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송치 의견으로 넘어가야지만이 되고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송치를 하겠다는 사유,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하고 뭐 기록물, 증거물 이걸 합당하게 제가 어제 한 이야기 중에 눈으로 지금 직접 보시면서 왜 이게 불송치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이 보충을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불성취를 하시는 게 당연하겠지요. 라고 그제 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송치, 불송치 중에서 불송치보다는 송치로 넘어가야 된다. 어차피, 근데 경찰이 이미 뭐, 우리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담당이라고 맡았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이유는 3년을 2022년 2월부터 인발부됐던 사람, 지금까지 케오케어 관련해서 가장 오랫동안 이 사건과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사람 이것뿐이. 근데 사기 등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진술서상에도 그렇게 썼고, 조사를 받으면서 출석 조사를 했을 때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원금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일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불송치가 됐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를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를 뭐 소위 말해서 가십하거나 뭐 그다음에 폄하하거나 뭐 조롱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하라고 제가 이 내용을 추가로 띄워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스테이킹,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스테이킹에 대해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뭐 정확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그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은, 저를 욕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금 사기 등과 관련돼 가지고 그 사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하는데, 스테이킹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했느냐? 제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범죄 일람표의 시세 종가 기준, 그 다음에 원화 환산 금액, 이게 왜 들어갔는지 제가 KOK 입출금 통계 자료 그거를 어제 보여주면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 속에 원화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날 그날의 정리상으로는 요 날에 암호화폐,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0.1개 들어왔으면, 그날의 시세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그날 가격 곱하기 0.1개를 해가지고, 금액은 적어놔요. 그게 대문자로 EI라고 표현이 돼요. 소문자로 EI라고 표시가 된 데는 암호화폐, 항목이 비트코인 고기 0.1개 몇 월 며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다인데, 왜 범죄 일람표에 그 두 란이 추가됐는지 물으니까 피해 금액이 특정이 돼야지 사기 등으로 이 송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없으면은 송치가 안 됐던 거지요. 근데 이게 그냥 잡아놓은 거잖아요. 잡아놓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내일 말씀드리는 스테이킹 내용을 알면은 거기에서 이 금액이 환산이 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금 보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 원금을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을 할 때 현금으로 스테이킹했느냐? 전 세계에서 원금을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현금으로 한다는 것은 100%이 사기다. 가상자산 사기라고 하는 데에는 제가 어제 어, 우리 이 본래는 녹화로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다운이 줌하는 동안에 두 번이 됐어요. 첫 번째 되고 나서 녹화를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꺼졌다가 다시 돌아왔길래 그때부터는 녹화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신 분 20여 분한테 그냥 설명만 했어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어요. 범죄와 관련되는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된 건 전부 다가 현금이 이 가상자산 범죄자에게 판매를 했던 투자금으로 현금을 넣고 또 다른 걸 받아갔던 이게 전부 다 이 가해자, 범죄자한테 현금을 전부 다 보냈어요.
제가 어제 경찰한테 보여준 것도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에 PPT 자료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1031명인가가 116억을 코행 발행팀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다가 116억을 넣어요. 넣으면은 락업 상태로 돼 있는 거기에서 발행하는 코인 발행팀에서 발행한 코인이라고 돼 있는 게 아마 그건 토큰일 거예요. 토큰을 락업 상태의 토큰을 줘요. 결국엔 이 범죄자가 뭘 받은 거예요? 돈을 받은 거예요. 현금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스태킹이냐? 스태킹 아니지요. 내일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내일 제가 울산지방법원에 뭐 박성준 외 총 5명 그 2차 공판이 있어요. 안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그 사람들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는 이 김판종 씨의 변호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 증언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내일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이 유언비어 퍼뜨리는 사람들 하기 좀 유언비어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빈 깡통들이 뭐 또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아서 제가 내일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한지욱, 장효조, 장, 아,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기 등과 관련해가지고, 적어도 제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는, 한지욱과 장효조. 장효조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경찰에서는 자금 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지욱이는 총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조직 범죄로 이게 이루어졌다. 총책이 한죽이고, 뭐, 김판종 등이 있고, 뭐, 거기에 뭐, 박윤성이든 뭐, 기타 등등 뭐,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총, 그, 어, 총책, 중간책, 최상위, 뭐, 모집책, 중간 모집책, 하위 모집책, 뭐, 상위 판매자, 하위 판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제 경찰이 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5레벨까지인가 뭐 추가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송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총책인 한주욱이 또, 그 다음에 자금 관리자인 장여조도 불송치래요. 그러면은 공소장에는 분명히 총책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범자들이 쭉 있는데, 그 공범자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됐고,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건은 사실은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공범자들은 10여 명이 될 거다. 많게는 약 20명 가까이도 될 거다. 그런데 왜 하나만 했느냐? 지금 결국에 한주기는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장효조도 마찬가지예요. 다 도피하고 있어요, 지금. 도피자들이라고요. 그러면은 공범자로서 김판종을 지금 송치를 했고 재판까지 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단은 이 운영을 했고 통계 자료, 뭐 범죄 일람표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 모두가 미디움을 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범죄 일람표 자체가. 그 다음에 이 경찰의 주장 중에 하나는 2022년 뭐 2월 아니 2022년 4월인가 뭐 알지. 하여튼간에 김판 제가 걸리는데 김판종이 운영하면서 유출된 것이 없다. 뭐가 유출된 게 없느냐 하면은 암호화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 지난번에 입출금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뭐 정식으로고 파일명은 KOK 통계 스태티스틱 뭐 언더바 페이지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2019년 9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의 그 암호화폐 비트, 이더, USDT, KOK 이런 것들의 입출금 내역이 적혀 있는 그런 자료예요. 그건 제가 이미 보여드렸던 건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21년 4월 15일부터 계약이 그때쯤부터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봤을 때 그 이후에 유출된 게 없었느냐? 입출금 통계 자료에 분명히 있잖아요. 4월 15일 이후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김동우 정인이 그 9차 공판인지 10차 공판인지 뭐 그때쯤 이 정언을 하면서 일정 금액 제 기억으로는 만 불인가 그래요. 시가로 만 불 정도 이상이 됐을 때는 김판종 씨한테 보고를 하라고 김판종이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입출금과 관련해 가지고 만 불 이상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거를 또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뭐냐? 입출금 통계 자료 상으로 나간 게 있고 들어온 게 있고 그거를 관리를 한 사람이 있냐? 관리를 이 사람이 했냐 안 했느냐? 유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면 했잖아요. 그걸 관리를 하고서 보고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이거를 보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눈앞에 보여줬는데도 답,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불송치 사유에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통계 자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경찰은 불송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제가 1시간 4, 50분간을 뭐 저 혼자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 긴 시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를 토하듯이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가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해서 불성실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아예 꼬집어내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송치 불송치를 결정을 그냥 경찰에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저한테 불송치 의견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그런 결정문을 내기 전에 저한테 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저도 뭐 고소 고발을 당해봤고, 고소를 당해봤고, 뭐 고소를 해봤고, 결정문이 그냥 통지서로 그냥 와요.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 그나마 호의를 보인 것처럼 이렇게 했나 하면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자료를 많이 그 증거 자료든 이런 걸 제시를 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사기 등으로 진행이 된 사건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 확실하게 들었어요.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걸로 그냥 송치를 한 거지.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만나고 고소인들이 제출한 그런 그 증거 자료가 이 송치를 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고소인들은 자기들이 고소를 해서 그게 지금 재판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고소를 했는 거는 자체는 있는데 수사에 영향을 끼친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들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단체에 거제시의 오선 정도 민선 뭐 시의원 한 사람, 그 사람 자기가 직접 스태킹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분명히 뭐 제 기억으로는 그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저기 뭐 추정 60분인지 거기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친구 집에 친구가 하는 뭐 공인 뭐 중개사 있는 데겠죠. 거기를 가가지고 뭐 친구가 이거 좀 해봐라 하면서 보여줘서 지갑에 들었던 뭐 몇십만 원을 줘가지고 했는데 그러다가 하고 나서 스태킹을 해놨는 거를 보니까 보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괜찮은 것다 해가지고 돈을 추가로 넣었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넣으면서 그 사람이 직접 스태킹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친구를 스태킹을 이전에 처음에 해줬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했는지 KOK로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KOK로 하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가 필요하냐? 일단은 내 통장이 그 국내 거래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통장을 하나를 개설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 국내 거래소에 있는 지갑에다가 현금을 그 계좌가 있어요. 거기는 계좌로 보내가지고 그 계좌에서 뭐 24시간 또는 48시간 그 사람이 처음 하는 거니까 48시간 무조건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가지고 이 현금을 가지고 그 비트이더 USDT, KOK, 비트이더 USDT를 샀을 경우에는 바로 뭐 자기 지갑으로 넣을 수 있겠지만 KOK를 샀을 거예요. 플랫폼 가격 때문에.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좌가 지갑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 KOK가 상장이 돼 있는 해외 거래소에 지갑도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본인 인정하고 지갑 만들어가지고 본인 인증까지 해가지고 이게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은 지갑이 또 존재를 해야 돼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KOK 지갑 하나, 세 개가 있어요. 직접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저는 100%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 내용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은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직접 스테이킹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현금을 했는지 암호화폐 개혁회로 했는지를 알 거예요. 그걸 현금으로 했다라고 지금 다 주장들 하고 있잖아요. 원금이 현금이라고. 그 내일 스테이킹을 설명을 드릴 때 그 사람이 얼마에 그거를 사갖고 넣었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그게 그 사람의 원금이에요. 플랫폼 가격 지랄할 거 없이 일단은 원금은 그걸로 따지는 게 뭐 플랫폼 가격이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원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개혁의 지갑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현금이 들어와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스태킹 절차를 딱 밟으면서 딱 넣어주는 게 스태킹이죠. 그러면 암호화폐에서 암호화폐로 옮겨가고 그리고 지갑 주소들이 뭐
42개 정도, 통상 42개 정도의 알파벳과 숫자가 혼용이 되는 코드화되어 있는 주소가 있지요. 요거를, 요게 존재를 하는 데에서 그렇게 움직이 다니는 거는 암호화폐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현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 계좌를 어카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갑, 실제는 월렛이 아니고 어드레스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계좌라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요게 어드레스 주소라는 거예요. 그게 42자리 정도의 통상적으로 42자리의 그 영어, 저기 알파벳과 숫자가 혼용이 되어 있는 그게, 그러면은 요게 어드레스인데 어드레스에서 어드레스로 옮기는데 현금이 옮겨 다닐 수 있나요? 병신 같은 소리지요. 천하의 무식한 놈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현금은 어카운트에서 어카운트,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가 뭐 예를 352 뭐 다시 땡땡땡땡 다시 땡땡 땡땡땡땡땡 그 다음에 다시 땡땡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로, 이거는 알파벳 이런 것도 들어간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숫자로만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가 돼요. 옮겨 다닐 수가 있다고요. 스테이킹에서는 주소와 주소, 어드레스와 어드레스로 이 암호화되어 있는 이 디지털 자산, 요거 자체도 암호화폐도 그것만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스테이킹을 했다는 이야기는 스테이킹 되어 있는 요것도 분명히 암호화되어 있는 요 42개 정도의 이 숫자, 알파벳과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 어드레스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드레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암호화폐밖에 없어요. 그런데 병신 같은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현금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그 경찰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수백 명이 왔는데 스스로가 스테이킹을 한 사람은 1%밖에 안 된다고,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럼 나머지 99%는 스테이킹을 직접 현금을 누구한테 주고 스테이킹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그렇게 알고, 잘못 알고 있을 뿐이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이런 병신 같은 짓들을 해놔놓고 현금이 원금이라고 난리벅석을 떨고 있으니까 이게 사기가 되느냐? 안 된다 이거요. 원금 보장, 원금,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 자체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뭐, 이게 레벨이 높은 사람보다는 레벨이 낮거나, 뭐, 같이 시작하거나, 뭐, 내용도 모르고, 표현을 좀 쉽게 뭐 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실제로 원금 보장은 돼요.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KOK 10,000개를 넣었다. 10,000개 지금 찾으려고 해지를 하면은 해지 수순, 그러니까 내일 뭐 저기 오늘 저녁에 스테이킹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해놓고 내일 올릴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스테이킹 을 했을 때 스테이킹이라는 이야기는 암호화폐밖에 안 움직인다 그랬고 그게 금액이 내가 살 당시에 얼마였던 간에 그냥 개수만 존재할 뿐이다. 그게 원금이다. 그거는 스테이킹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억지만 지금 부리고 있는 상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억지만 부리고 있는 상태. 그게 결국에 저희 사건에 더 영향을 미쳤다. 왜? 경찰이 무식한 피해자들한테서 받았는 내용이 그거고,
그리고 제가 경찰에서 접근하는 이 내용을 다 들어보면은 그냥 피해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소장을 어제 보여줬어요. 공소장에 분명히 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뭐 언제까지 뭐 몇십만 명이 몇십만 회에 걸쳐가지고, 이게 뭐, 그 몇십만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거를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투자금 명목으로 뭐 교부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여기 돈을 받아가지고 재단에서 돈을 받아서 이거를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비트나 이더 USDT 뭐 이런 걸로 바꿔가고 이거를 또는 케어케어로 바꿔가지고 스태킹을 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도 그리고 제가 가상자산 범죄는 전부 다 범죄자들이 현금을 받는다. 여기서 현금 받은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배임이 스태킹 되어 있는 것은 암호화폐들이 모인 자산. 이거를 어떤 놈이 홀드 월렛으로 빼든 아니면 일반 핫 월렛으로 일단 끄잡내가지고 그 나온 거를 홀드 월렛, 이 통신 분리가 가능한 홀드 월렛에 어드레스를 만들어 놔놓고 꽂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다 뭐 좀 주고 넣어주고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갖고 범죄자들끼리 다 나눠 가졌다.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냐? 배임의 피해자는 KOK 재단 스테이킹 이 법인 이름, 법인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요게 모여 있는 게 요게 자산이고 이거의 주인은 누구냐? 법인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럼 그 상태에 있는 거를 빼쓰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요거는 개인 사람이에요. 고용관계든 어떤 관계든 이게 소유자가 아니고 법인이 소유자예요. 법인이 여러분들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아시지요? 개인 사업자는 자기가 그냥 다 쓸 수가 있어요. 법인은 어떠한 근거들이 다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내가 오너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조영 회장이 자기가 법인 통장에 들었는 거를 지가 쓰고 싶다고 그냥 막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그거 어 배임 횡령 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재단 이사장, 운영사 대표, 뭐 나머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단 일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뺏었다. 지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게 이 사업과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뺏었다. 배임이죠. 지가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이게 현금이었다면은 횡령이죠. 이와 같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경찰에 또 한 번 엄청난 실망감을 가지는 거고 어차피 검찰로 넘어가는 거고 검찰에서 이거는 기속감인데 불송치를 했다 돌려보낼 거고 그러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갈 때는 경찰의 의견은 다시 그거를 불송치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송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검찰로 불송치해가지고 넘겨서 검토를 받자. 그리고 제가 고발자로서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한 사람으로서 가서 이게 송치감이라는 아니 저거 뭐 기소감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서 일단은 어그리먼을 해준 거예요. 동의를 해준 거라고요.
욕하실 분 하시고, 포기하실 분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실 분 나가시고, 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저 또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고, 그냥, 어,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고발 같은 경우에는 이 돌대가리 같은 입법부에서 고소 고발의 이의 신청이 예전엔 다 있었는데 고발 쪽에는 이의 신청을 없애버렸어요. 법적으로 지금 없다고요. 근데 이런 고발자나 다른 고소자나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자를 제대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개판 쳤는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고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개판 치는 걸 알면서도 이의 신청을 못 한다. 이거 정말 쪽팔리는 이 법을 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무수히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아요. 이게 우리가 뽑은 그 선출직이라고 난리지기는 뭐 어떤 데 보면은 개새끼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것도 나오던데 정말 우리가 정말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틱톡인가 뭐 거기에 아, 한 영상이 그런 게 있었어요. 숏폼인데 어떤 여자분 하나가 막 입법부를 대고서 막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걸 제가 한 번 들었었어요. 속이 너무나 시원했어요. 근데 이의 신청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끝나느냐. 고발 같은 경우에는 재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아닌 거기에 좀 더 보강이 되는 내용만 포함을 해가지고 재고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나 이의 신청도 기존에 했던 거를 그대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보강을 해야 돼요. 뭔가 추가되는 내용, 보강되는 내용이 있지 않으면은 기각이에요. 근데 정보방이라는 데서 지랄 뜨는 것들 몇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발은 이의 신청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배임 폐지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의도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그런 거를 자꾸 띄우는 이유가 사람들 자세하게 보지 않아요. 그럼 폐지되는구나. 저거는 저 의미가 없는 그 사건의 접근이 아니냐, 뭐 이런 의도로 띄우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뭔 짓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범죄자들이 배후 세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 범죄자들이 가명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은 무식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냥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사람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 제가 그런 인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스테이킹 니 뭐로 했노? 현금으로 했다 그러면 아가리 확 찢고 싶어요. 그것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 비대위 방에서도 난리치겠던 여자 중에 뭐 저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비대위에서 떠들지 거기 가가지고 떠든 그 방 자체가 아무런 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빨리 내놓으라고 정상화 방안, 재검 방안, 뭐 그, 어, 뭐 엄청난 그런 저명 인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게 신규 사업이 아닌 이거 자체를 연결을 하는 거여야지. 신규 사업이면 니들끼리 헤쳐먹으면 돼. 빨리 내놓으라고. 맨날 내보고 넣었다면 내가 지금 넣고 싶어서 넣는 거로 니들은 보이니?
경찰이 저지랄 떨고 있고 나는 정말 이렇게 자료까지 제출을 하고 이렇게까지 설명까지 해주는데 니들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늦는데 자,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사건은 불송치가 됐다. 불송치를 받아들인 이유는 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그대로 넘기고 뭐 고발인인 제가 거기에다가 검찰에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달라라고 한 거고 경찰도 불송치 의견서 속에 고발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달라. 이런 내용을 추가를 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넘겼다. 그 이유는 경찰도 법을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리 해석상에 내가 지금까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인데 검찰의 의견을 바로 들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뭐 무턱대고 지금 억지스럽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억지스럽게 불송치로 정해놨는 것다. 그럴 것 같으면 더 이상 소기에 경읽기 식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미 길을 닫고 있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넘기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어그리먼을 해줬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이전에 한번 경험했는 것처럼 검찰이 뭐 어떤 분은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들과 이렇게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의견도 올리시는 분인데 없 그게 아니더라고도 이야기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강남경찰서에서 그 긴 한 15개월 동안 수사한 내용을 뭐 불송치한 거에 대해서 단 3일 만에 필터링을 해줬다. 돌려보냈다. 재수사하라고. 울산경찰청에서도 그때 그 이후로 해가지고 5개월 플러스 아까 제가 한 9.5개월이라고 해서 이게 1년 1년 2개월 정도 재수사했는 시간만 벌써 1년 2개월이에요. 그거를 다시 재수사 요청이 왔다. 경찰은 호받고 뒤져야 돼요. 이거는 80만을 그냥 죽이겠다고 생각한 경찰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재수사 요청이 다시 그렇게 재수사 요청이 왔을 때 불송치가 될 그 불송치를 다시 하실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송치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뭐 시간적으로 훨씬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불송치하는 거에 대해서 의리문을 해준 거고 실제로 제가 뭐 아무리 떠들러도 그들이 정해놓은 거라 그러면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뭔가를 제시를 해도 눈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송치 의견이라는 걸로 고집을 씌우기 때문에 왜 이런 억지를 씌우냐고 거치 제가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라도 그냥 돌파구를 찾는 게 낫다. 저는 거꾸로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송치가 아마 오늘 어제 아니면 오늘쯤 날 수 있어요. 그러면 통지서는 이번 주 내로나 아니면은 뭐 추석 이후에 받을 수 있을 건데 아, 저는 그 이후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간에 검찰 쪽에 주장을 하는 부분을 어,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서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가 연락을 어떠한 검사가 정해지면은 제가 빨리 수소문해서라도 만나봐야죠. 이상입니다.